도시에 사는 우리는 언제나 탈출을 꿈꿉니다. 작은 마당과 풀, 전원 생활에 대한 환상 한 장면 정도는 늘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피주의를 키워드로 제11회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를 함께 살펴볼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김서영입니다. 하루하루 탈출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제11회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는 넷플릭스의 인기 시트콤 원데이 에러 타임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원작에서 주인공이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 인종, 젠더, 이민자 문제 같은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들을 시트콤이라고 하는 유쾌한 방식을 통해서 풀어가듯이 이번 전시는 우리에게 친숙한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형식을 통해서 팬데믹 이후 더욱 깊어진 차별과 갈등의 현실을 마주하고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의미로서의 도피주의를 긍정적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유통망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고 꼭 찾아가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유통망 프로젝트는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 일상생활권에서도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소위 핫플이라고 얘기하는 연남동이나 상수동 일대의 카페, 서점, 문화공간을 비롯해서 삼성동 코엑스 앞에 K-팝 스퀘어 미디어라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도 작품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작품의 이미지를 활용한 포스터 형태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영상 작품을 부분 편집한 비디오의 형태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사운드 작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원이나 LED 설치 작업 등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작품들이 때론 우리가 늘 오가는 장소에서 발견하게 되는 낯선 무언가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쯤 마음속에 정해둔 혼자만의 카페나 내 생활 속에 여유나 영감을 주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나만의 익숙한 공간에서 만나는 작품을 통해 혼자만의 탈출을 감행해보는 것도 짜릿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첫 번째로 보실 작품은 리처드 벨의 세 가지 영상 작품, 호주인 글귀, 브로큰 잉글리시, 그리고 디너 파티입니다. 리처드 벨은 원주민 출신 호주인으로 호주 국민 작가라고 할 만큼 잘 알려진 작가이고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릴 다음 전시에도 참여하는 작가라고 하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 벨은 스스로 나는 미술가를 위장한 활동가이다 라고 할 만큼 원주민 인권 문제, 인종차별, 토지 소유권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비엔날레에 보여지는 영상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호주 사회에 만연한 백인 우월주의와 원주민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들을 때론 은유적으로, 때론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인 글귀라는 영상에서는 심리상담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호주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백호주의를 드러내고 있고, 브로큰 잉글리시에서는 영국 탐험가의 호주 상륙으로부터 시작된 호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원주민과 백인의 시각 차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너 파티에서는 호주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원주민 차별 철폐가 되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코믹한 상황 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번 보실 작품은 리 랴오의 모르는 채로 2020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기에 중국 우한 시내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 작업입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우한은 도시 자체가 봉쇄되어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인적이 드문 광장과 공원, 넓은 대로 등을 누비면서 빨간 봉지가 매달려 있는 긴 막대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는 마치 묘기에 가까운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주위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빨간 봉지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마치 힘든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에 종종 나오는 불멍이나 물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불멍을 하는 것처럼 작가와 함께 우리는 빨간 봉지 속으로 빠져드는 도피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보실 작품은 콜린 부드리와 레나테 로렌츠의 노우 타임입니다.
안무와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설치 작품인데요. 제목의 노 타임에 있는 노가 괄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작품이 시간에 관한 것이기도 혹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하는 다양한 방식의 시간을 작가는 춤이라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춤과 음악이 뒤섞인 영상 밖으로 설치된 3개의 블라인드가 있는데요. 이 블라인드들은 영상에 맞추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만의 안무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상과 관객이 한 무대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마치 실제 공연장에 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무대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어서 저도 모르게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 차원에 대한 경계의 의미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항상 작품과 함께 관객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편지에는 작가의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편지 자체가 참 아름다운 글이라서요. 전시장에 오셔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작품은 리우추앙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는 단어가 도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만의 공간과 시간이 이대로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요. 작가는 중국 선전 근처의 오래된 도서 대여점에서 중고 소설을 대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독자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선전 근처에는 컴퓨터 제조 공장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여성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헌책들 속에는 그들이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 삶의 애환 등 여러 가지 사연들이 기록된 메모가 있었는데요. 작가는 이것을 사진으로 담고 작품화했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메모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노동자들의 개인사와 내면의 기록들이 그 시간 속에 박제되어 일종의 개인 아카이브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1층과 2층 여러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도피를 위한 탈출구가 전시장 곳곳에 열려있는 느낌과 함께 정지된 다른 시간으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작품은 유리 패티슨의 선셋 프로비전입니다. 3층 전시장에 들어오시면 가장 강렬하게 시선을 끄는 작품인데요. 대형 LED 화면에 일렁이는 파도와 강한 색감이 인상적입니다. 이 작품은 전시장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미세먼지, 방사선 등 대기 오염도를 측정해서 데이터화하고 색의 변화로 표현합니다. 전시장 내부 환경에 따라 빨간색, 파랑, 초록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게임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마치 현실 바다에서 일출과 일몰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가상의 세계입니다.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가상 세계에 반영했다고 할까요? 전시장 환경을 데이터화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 화면은 작가 본인의 웹사이트와 전시장 화면 두 곳에서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일상을 벗어나서 도피를 경험할 수 있는 작품들을 짧게 살펴봤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장에 오시면 더 많은 작품들과 함께 일상을 벗어난 곳에서의 나를 마주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술관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김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